달빛 아래 정의의 그림자. 챕터 1 몰락. 서울중앙지방법원. 스타 변호사 윤서진은 천하개발 회장 강태수의 비리를 폭로할 USB를 들어 올렸다. 이 안에 10년간의 횡령과 서민 착취 증거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모든 언론이 서진을 향했다. 윤서진, 의뢰인 돈 30억 횡령,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들, 차명 계좌, 통화 녹음, CCTV 영상. 일주일 만에 변호사 자격 박탈. 아내와 딸마저 떠났다. 한강 다리에 선 서진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믿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봉천동 재개발 피해자 김할머니였다. 서진은 난간에서 내려왔다.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챕터 2 달빛의 탄생. 3개월 후 외곽 상가 2층에 달빛 법률 상담소가 문을 열었다. 월세 30만원, 중고 책상 하나. 서진은 무료로 상담을 시작했다. 임금 체불 노동자, 전세 사기 피해자, 산재 유가족들이 찾아왔다. 어느 날 청년 이민준이 왔다. 아버지가 천하개발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회사가 CCTV를 삭제했어요. 서진은 조사했지만 증거는 모두 인멸되었다. 민준의 어머니마저 과로로 쓰러졌다. 그날 밤 서진은 결심했다. 법이 닿지 않는 곳에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이틀 후 천하개발 안전 책임자가 기절한 채 발견됐다. 컴퓨터에는 삭제된 CCTV가 복구되어 고용노동부로 자동 전송됐다. 벽에는 메시지가 있었다. 정의는 잠들지 않는다 마이너스 그림자. 민주는 배상을 받았다. 서진은 창밖 달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낮에는 상담가, 밤에는 그림자. 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챕터 3 그림자의 심판. 한 달 후 천하개발 전무 차현욱이 한강변에서 그림자를 만났다. 봉천동 할머니를 밀친 게 당신이죠? 서진은 차현욱의 폰에서 협박 영상과 뇌물 증거를 찾았다. 1시간 후 검찰에 전송됩니다. 자수하거나 도망가거나. 차현욱은 다음날 자수했다. 강태수는 분노했다. 윤서진, 그 폐인이 아직도 날 건드려? 그는 서진을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한편 검사 한지영은 그림자 사건들이 서진의 과거 사건과 연관됐음을 눈치챘다. 카페에서 만난 그녀가 물었다. 선배, 정의의 그림자가 선배예요? 내가 그렇다면? 멈춰야 해요. 사적 응징은 범죄예요. 그 법이 강태수를 막았나? 서진이 쓴웃음을 지었다. 지영은 고민했다. 제가 도울게요. 합법적으로 강태수를 잡아요. 선배 누명도 벗기고요. 미안하지만 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그들은 몰랐다. 건너편에서 강태수의 사설 탐정이 촬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챕터 4 위험한 줄타기. 강태수는 서진의 딸 유나를 노렸다. 유치원 앞에 검은 승합차가 나타났다. 하지만 서진은 이미 CCTV로 감시 중이었다. 그는 즉시 경찰과 지영에게 연락했다. 선배, 이제 강태수가 직접 공격하고 있어요. 지영이 경고했다. 내 딸을 건드리려 했어. 이제 끝을 봐야겠어. 서진은 천하개발 본사 침투를 결심했다. 토요일 밤 30층 회장실로 향했다. 하지만 함정이었다. 강태수가 경호원들과 기다리고 있었다. 윤 변호사, 네가 올 줄 알았어. 강태수가 총을 꺼냈다. 함께 끝내자. 그때 사이렌이 울렸다. 지영이 기동대를 데려온 것이다. 대치 끝에 경찰이 난입했고 강태수는 체포됐다. 경찰서에서 지영이 말했다. 이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싸워요. 선배 누명도 벗기고 강태수도 무너뜨려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지영아. 챕터 5 동맹과 증거. 서진과 지영은 증거 조작 담당자 정우성을 부산에서 찾았다. 제발 날 죽이지 마세요. 떨고 있는 그에게 지영이 말했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으로 보호해드릴게요. 정우성은 증언하기로 했다. 강 회장이 협박했어요. 안 하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서울로 돌아온 서진은 피해자들을 모았다. 수십 명이 달빛 상담소에 모였다.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합니다. 강태수는 우리 모두의 적입니다. 이민준이 일어섰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하나둘 사람들이 동참했다. 하지만 결정타가 필요했다. 서진은 강태수의 전 비서실장 오태식을 찾았다. 강태수 비밀 금고의 위치를 알려주시오. 당신의 죄는 감형받도록 하겠소. 오태식은 복수심에 동의했다. 그의 별장 와인 저장고 지하에 있어. 하지만 오태식은 강태수에게 보고했다. 강태수는 서진을 위한 함정을 준비했다. 챕터 6 최후의 침투. 서진은 밤을 틈타 강태수 별장에 침투했다. 지영은 500m 밖에서 대기했다. 너무 위험해요, 선배. 이게 마지막 기회야. 와인 저장고 지하, 거대한 금고 앞. 생체 인식 시스템이 빨간 불을 내뿜었다. 그때 박수 소리가 들렸다. 잘 왔어, 윤 변호사. 강태수와 무장 경호원들이었다. 오태식이 널 유인할 거라고 했을 때 안 믿었지. 근데 네가 왔군. 이미 늦었어요. 증거는 검찰에 넘어갔어요. 정우성은 어제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리고 오태식은 네가 그를 협박했다고 증언할 거야. 강태수가 금고를 열었다. 이 증거들 내 눈앞에서 태워주지. 서진이 달려들었지만 경호원들이 막았다. 강태수가 라이터를 꺼내는 순간 사이렌이 울렸다. 10분이 지나면 경찰을 부르라고 했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렸다. 서진은 가슴에 소형 무전기로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 당신의 살인 교사 자백 모두 녹음됐습니다. 경찰이 난입했다. 지영이 수갑을 채웠다. 강태수 긴급 체포합니다. 금고의 모든 증거가 압수됐다. 20년 범죄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파일들이었다. 해냈어요, 선배. 아직 재판이 남았어. 챕터 7 정의의 승리.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람들로 붐볐다. 강태수 재판이 시작됐다. 피고인 강태수는 23건의 횡령, 17건의 배임, 8건의 살인교사로 기소되었습니다. 한 달간 재판이 이어졌다. 김할머니가 증언했다. 깡패들이 와서 협박했어요. 제 친구는 그 스트레스로 돌아가셨어요. 이민준도 증언했다. 회사는 비용을 아끼려고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어요. 오태식이 결정타를 날렸다. 강 회장은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주고 방해자들을 제거했습니다. 지영의 최후 변론. 강태수는 시스템을 이용해 약자를 착취했습니다. 오늘 법은 강태수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징역 30년과 벌금 500억을 구형합니다. 일주일 후 선고. 피고인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800억 원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강태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법정을 나서며 지영이 말했다. 선배, 재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어요. 변호사 자격도 회복됐어요. 서진은 눈물을 흘렸다. 3년간의 억울함이 쏟아져 나왔다. 이제 진짜 끝이에요, 선배. 선배가 이겼어요. 챕터 8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달빛 공익법률센터 개소식. 서진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했다. 진정한 정의는 혼자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함께해야 합니다. 이 센터는 여러분의 센터입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합니다. 다시는 법을 벗어난 방법으로 정의를 구하지 않겠다고. 대신 법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박수가 터졌다. 행사 후 5살이던 유나가 8살이 되어 뛰어왔다. 아빠. 수연도 들어왔다. 오랜만이에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가족을 안았다. 그래, 우리 가족이야. 저녁 서진은 옥상에서 도시를 내려다봤다. 지영이 옆에 섰다. 선배, 뭘 생각해요? 이제는 알아. 진짜 힘은 어둠 속에 숨는 게 아니라 빛 속에서 당당하게 맞서는 거라는 걸. 서진은 서재에서 검은 가면을 꺼냈다. 창문을 열고 가면을 바람에 날려보냈다. 안녕, 그림자. 이제 난 빛 속에서 싸울 거야. 그는 새 명함을 꺼냈다. 달빛 공익법률센터 대표 변호사 윤서진.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정의. 달빛이 그를 비췄다. 한때 복수의 그림자였던 남자는 이제 희망의 빛이 되었다. 5년 후 달빛센터는
전국 최대 공익기관이 됐다. 이민주는 검사가 되었고 김할머니는 손주들과 행복하게 살았다. 지영은 검사장이 되어 부패 척결에 앞장섰다. 강태수는 교도소에서 홀로 후회했다. 어느 가을 저녁 13살 유나가 물었다. 아빠, 정의란 뭐예요? 유나야, 정의는 작은 것에서 시작돼. 친구가 괴롭힘 당할 때 함께 서주는 것, 잘못을 보고 침묵하지 않는 것. 그런 작은 용기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야. 휴대폰이 울렸다. 새 의뢰인이었다. 여보세요? 달빛 법률센터입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서진은 따뜻한 목소리로 답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달빛 아래 윤서진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끝. 어둠이 가장 깊을 때 빛은 가장 밝게 빛난다. 악은 일시적으로 승리할 수 있지만 정의는 영원히 승리한다.